그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정말 자본주의 논리의 끝이라고도 또는 정점이라고도 또는 악용이라고도 불리우는 선물 장난질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옵션 장난질이 최근 들어서 선물 ETF를 활용한 세력들의 어떤 그 무대가 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물 ETF에서 유출이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유출이고요. 거의 2주 동안 순유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던 때도 있지만 어제도 많이 팔았어요. 어제 방송 시작하면서는 상승갭이 1%가량 보여졌었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또 추가적인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시가고요. 어제 반등했다가 다시 어제 종가는 어제의 최저가보다 더 내려왔고 어제 시가보다는 약 3% 이상 내려왔다가 지금 아랫골이 좀 크게 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시작점에서의 장외 거래는 상승갭을 소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번 말아 올리려다가 실패한 모습을 보니까 오늘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더슈팅 이어져 가고 있고, 다만 이 와중에 희망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자면 순유출은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제는 338억 달러였는데 사상 최대 순유출이었죠. 그런데 어제는 그보다는 좀 낫다 그 정도.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 이 블랙락 형님 누님들이 어제 블랙락이 이 현물 ETF 시장에 진출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매도를 바로 어제 했습니다. 전체적인 총 최대 순유출은 그제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운용 자금 규모가 큰 블랙락의 순유출은 어제가 최대치였습니다. 그만큼 어제 오늘 충격과 타격이 큰데요. 이런 분석이 있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현물 ETF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의 이유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자금의 출처들이 대부분 리테일 투자 상품들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물 ETF와 옵션과 묶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항상 보험을 들어놓는 방식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 얘기는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 이래서 90%의 현물을 매수할 경우 먼저 콜옵션을 넣고 매수한 다음에 내 매수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롱 쳐놓고 현물을 사서 올라가면은 롱에서 아무래도 레버리지 수익이 더 크겠죠. 그리고 나서 롱은 전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옵션을 행사하고 이제 풋옵션을 넣는 거예요. 풋옵션이란 숏, 내릴 때 돈을 버는 방식이죠. 숏을 넣고 나서 가지고 있던 현물을 던지면 어쨌든 오른 상태에서 던지는 거니까 여기서 또 현물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을 실현할 때 시장에서 이렇게 시세가 내려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풋옵션도 행사가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롱 쳐놓고 사서 올라가면은 롱 익절, 그리고 숏 쳐놓고 팔아 내리면 숏 익절. 네. 이게 한두 푼으로 가능한 구조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서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현재의 매물대가 버틸 수 없는, 또는 현재의 매물대보다 더 강한 자금을 활용한다면 가능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인이 몇백억, 몇천억 그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정말 자본주의 논리의 끝이라고도 또는 정점이라고도 또는 악용이라고도 불리우는 선물 장난질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옵션 장난질이 최근 들어서 선물 ETF를 활용한 세력들의 어떤 그 무대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공매도 허가한다고 해요.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합니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진 시세는 결국 내려오게 마련이고요. 또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진 시세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끌어올려지게 마련이니까요. 뭐가 인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인위적이란 말을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인 이 2025년에 제가 다시 쓰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꾸준히 공급이 줄어갈 텐데, 즉 반감기를 맞이하면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역사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 발전에 입각해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공급이 부족하다면,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시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1원 또는 그 근처의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태동기에서부터 피자 한 판을 바꿔먹고 또 아이템과 교환 거래를 하면서 그러다가 마운트 곡스가 망하고 첫 번째 거래소의 파산. 사실 그때 당시에 마운트 곡스를 지금 거래소라고 표현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아이템 수준을 넘어서 피자 한 판을 넘어서 2017년 정말 역사적인 불장이 한번 또 찾아오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다시 300만 원을 찍는가 하면 또다시 직전 고점이었던 2,900만 원을 뚫고 8,200만 원까지, 일시적으로는 8,300을 딱 찍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00만 원까지 오르는 위험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인 8천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마저도 약 5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1억 6천 찍고 꽤 큰 폭의 조정이에요. 1억 6천 찍고 1억 2천이면 거의 20% 수준의 조정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조정이 처음은 아니죠. 비트코인이 처음 1억을 찍고 그때는 오히려 더 조정폭이 컸어요. 1억에서 7천이면은 거의 30% 가까운 조정이 있었지만 또다시 1억 6천을 찍고 현재 1억 2천 즈음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계단이라고 할 건 넘지 못했고요. 이 큰 계단을 넘어서야만 비로소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고 또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